IT 유통업체가 간편 결제 등 이 금융과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카카오, 또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겨나는 빅블러 시대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차세대 금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제1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빅데이터가 바꿀 금융의 미래입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장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빅데이터가 바꿀 미래금융 발표를 맡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장 장재영입니다. 우선 제목에서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가 바꿀 미래금융에 관련돼 있는 발표 내용 중에서 이 미래의 범위를 우선 좀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최근 올해 이제 특히 1월 9일 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이 이제 촉발시킨 이제 금융의 어떤 변화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이에 앞서서 저희 한국의 금융의 이제 변화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이제 유럽의 변화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이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이제 촉발시킨 한국 금융의 모습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에서는 2018년도에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GDPR이라는 이제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PSD2라는 금융 시스템으로 지금 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공공기관의 데이터의 독점권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금융정보와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본인이 제공받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일단 시작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거대 기업인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 독점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주권을 개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3법의 출발도 사실은 이후에 이런 철학과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규정을 만들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신의 이제 자산을 관리해주는 가계부 같은 역할을 해주는 AISP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갑 역할을 하는 자기의 이제 결제를 어떻게 다양한 결제 솔루션들 중에서 어떤 방식의 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결정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PISP 분야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제 AISP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출발된 민트라는 회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관리, 소비 관리, 신용 관리와 같이 아까 데이터,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익 모델과 연계가 되냐면은 뒤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뱅커 샐러드가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사실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첫 번째는 소비가 이런 방식으로 되는 부분은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신용 관리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너의 이제 신용도는 좀 더 올라갈 것이야. 그리고 지금 너의 예산 관리 상태는 매우 지금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출 금리를 너무 비싼 걸 쓰고 있어.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통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사업자로서의 진화가 사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유통에 관련돼 있는 수수료 수익과 광고 수익이 현재 민트의 주요한 이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에서 출발한 이제 스타트업인 레볼루트입니다. 레볼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갑에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데일리 뱅킹 업무라는 이제 니오뱅크 성격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제 부분까지 충전해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뱅크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점포 없이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인터넷도 아닙니다. 여기는 모바일만으로 다양한 뱅킹 서비스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소액 투자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환전 해외 결제 서비스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결제 솔루션의 선택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은행 업무까지 확장해 나가는 두 가지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인 사업자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도 상당 기간 오랜 동안 검토를 거쳐서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융에서의 큰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경제로서의 일단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금융 분야의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특히 이제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서 신용정보법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의 방향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사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서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정보와 공공정보를 결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부분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이 육성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건 허가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금융사들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지금 벌써 다양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과 기업 시비 외에 개인 사업자 시비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강화되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저희보다 먼저 이 마이데이터 사업 그리고 데이터 금융에 대한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BCG에서 그 주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500명의 개인 고객과 500개의 기업 고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물론 이제 의식이 조금 더 다르고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 결과가 반드시 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고객들이 정보 공유를 어떤 회사와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6%는 금융권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부분이 좀 더 비금융권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신용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받고 싶냐라는 부분의 질문에서는 더 나은 이자율 혹은 할인에 대한 니즈,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로얄티를 제공받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제안을 좀 더 다양하게 제안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이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68%가 적극적인 사용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금융사들과 금융 상품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의료와 더불어서 금융도 정보 비대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모아서 합리적인 이 금융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니즈인 것 같고요. 이 니즈를 해결을 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한국 금융,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 3법 통과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사실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이제 레거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의 주제가 파괴적 혁신이지만 사실 혁신이라는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혁신이 추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진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해야지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혁신은 반드시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혁신 이전에 기존에 가진 이제 비즈니스의 문제점들을 우선 끊임없이 사실 개선함으로써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방식을 먼저 선제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성장이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혁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제 데이터 3법이 바로 비자발적으로 금융회사에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금융시장을 성장시키고 또 고도화시키는데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 부분이 플레이어가 변화된다는. 기존의 레거시 금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허가라는 보호 안에서 이 기존에 상당히 많은 베네핏을 누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점적으로 금융 정보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과 또 규모의 경제에서 가져가는 부분에서의 상당한 베네핏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빅테크나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사실 혁신이란 부분은 선택의 영역이었지 앞서 말씀 혁신의 대상이라고 보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 바로 플레이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토스와 같은 이 금융 서비스 경쟁 외에 기술 플랫폼을 가진 경쟁자와의 경쟁이 촉발되었다는 부분이고요. 이들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시면은 이 빅테크 기업의 강점은 첫 번째는 이미 다수의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페이, 그리고 정보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200만 명, 카카오톡은 4,300명의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규모의 고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의 플랫폼 자체가 이 광고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향후에 금융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진화했을 경우에 기존의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보다는 훨씬 더 파워 있는 부분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또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소비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 역량에 있어서도 금융회사가 물론 잘하는 이제 리스크 관리 영역과 자산 관리 영역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석 역량도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플레이어 부분이 일단 확장되는 부분이 금융에서의 큰 변화일 것 같고, 소비자 측면으로 보면은 기존의 금융사들 외에 다양한 선택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회사 간의 경쟁의 형태도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사들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에서 특히나 디지털 온라인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성장과 기회를 가진 반면에 오프라인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콜센터 영역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사 간에도 디지털 경쟁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이제 시행이 된 오픈 뱅킹을 통해서 이제 뱅킹 업무도 사실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객들을 선택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투자, 특히나 이제 디지털 분야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스킬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져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경쟁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지급 결제 사업자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이커머스 부분, 특히 이제 아마존, 이베이 같이 자체 이제 결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 OTT 업체인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결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고 여기서 포함은 안 되었지만 이 스타벅스 같은 이제 커피 유통업체까지도 금융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굉장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이제 플레이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금융사들 간에서도 디지털 경쟁 그리고 글로벌의 이제 이커머스 회사, 미디어 회사 그리고 페이스북도 사실 금융회사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미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사와의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금융 영역의 침범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어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사실은 큰 위험 요소이지만 또 금융사에서의 두 번째 이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염려가 바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다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금융사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플랫폼 이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금융상품 지금까지의 레거시 금융사들은 금융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을 통해서 수직적인 판매 채널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거래라는 고객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로얄티를 부과하고 또 이탈할 수 없도록 다양한 이제 월납 결제 등을 이제 사실은 엮고 이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실 고객 이탈을 잘 방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앞서 말씀드린 민트와 같이 이제 금융정보 독점이 사실 개방됨으로 인해서 금융정보 및 공공정보를 한 이제 앱에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개방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사실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판매의 주권을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이 완전 경쟁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여기저기 사실은 확인해 가면서 금리라든지 본인이 받게 될 이제 베네핏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리테일 사업에 있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해짐에 따라서 결국 이 고객은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요. 반면에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이 좀 더 악화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 PFM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뱅커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한카드사도 뱅커샐러드에 의뢰해서 신용카드 모집을 사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뱅커샐러드를 통해서 들어온 또 고객들은 상당히 사전에 금융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유입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실 고객보다 이 밸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고객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이 채널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에 또한 기존의 채널에 대한 부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뱅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토스가 특히 이제 각 은행들 간의 거래 이체에 대한 독점권을 사실 해체하면서 이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또 은행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도 이체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 서비스들도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은 결국 이 표에 보신과 마찬가지로 금융사들은 금융 상품을 제조하고 일부 유통은 하겠지만 이 유통에 대한 채널이 이제 플랫폼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시장이 이제 금융 사업자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에 따른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해서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지 않으면은 생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한 소비자로서의 금융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 전망을 금융 측면에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특히 카드사는 소비 데이터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요. 은행은 거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 시장이 일단 오픈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외에 다양한 이 업종의 데이터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가 오픈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거래될 텐데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안전성 보장 그리고 거래에 따른 결합 모델을 표준화하는 사업 등에서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전 금융기관들이 이 금융생활의 통합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이제 스킬들도 많이 이제 고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데이터 3법 출발할 때는 공공정보와 이제 금융정보만 오픈이 되었지만 다음으로는 비금융 정보까지 라이프 정보까지 사실 확대되어 갈 것으로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금융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는 이제 애널리스트 영역의 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빅데이터 솔루션 중에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는 자동화해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AISP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에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제 올 하반기에 라이센스 획득을 위한 이제 그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개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어제 이제 PEM이라고 해서 저희 플랫폼에 이 고객 정보 고객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주시면은 각 금융기관, 이제 은행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현금 영수증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 회사도 이제 어제 이제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합리적으로 본인이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금융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금융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내가 정말 합리적인 금융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를 오픈하는 이제 다양한 금융사들이 지금 집중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비스 내용은 중국의 핑안 보험이 개발했던 AI 기반의 온라인 자동차 보험 청구 시스템입니다. 아마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청구를 해보신 분은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핑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인식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청구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총 40% 정도 이제 개선했고요. 지금 현재는 전 청구권의 약 62%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하고 있으면 연간 7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금융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산성 효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의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디바이스에서 고객과 접점 채널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에서 일어난 정보를 또 가공하는 오퍼레이션 업무가 자동화되어 있는 영역이 아직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AI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AI 기반의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융회사에서는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챗봇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데이터 3법이 촉발한 금융의 어떤 변화 부분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기존의 레거시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보가 공유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들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이 수요를 사실은 흡수하기 위해서 공급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공급자가 좀 더 시장을 열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변화에 맞춰서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페이먼트 사업은 텐센트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 페이먼트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 신용평가, 자산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앱으로서의 금융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금융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은행,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주요 4개 영역의 금융사들이 통합되어서 이제 하나의 금융 서비스로 제공되어 가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금융도 결국은 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된 내용 혹은 발표 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질문이 눈에 띄는데요. 강연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고객들이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핵심 경쟁력이 또 금리라서요. 이 금리가 공개되면서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금융사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이 없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혹시 장재영 사업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는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이제 합리적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이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영역이 일단 보장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이고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본인의 이익을 사실 우선 감안하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상품을 이제 추천하는 것을 이제 사실 법제화되어서 그걸 지키도록 사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금융 상품을 추천받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보장되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가장 사실은
금융상품의 핵심 경쟁력은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와 혜택인데요. 금리 부분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금융사들은 그래서 금리 이외에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기존의 빅테크들이 진입할 수 없는 자산관리 영역, 그리고 기업금융, 그리고 PF와 같은 이제 공동 투자 방식의 금융 같은 것들은 사실 기존의 빅테크나 피테크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고 있고, 또 기존의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비가격적인 질을 좀 더 높임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혜택에 있어서의 필요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있으실까요? 혹시 현장에서요? 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이셨습니다.